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아침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좌우되는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은 매서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보수 진보 세력이 대체해온 진영 대결 차원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한 포퓰리스트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 헌법학자, 전문가 그리고 국민 각자가 백가쟁명의 다양한 견해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대3 또는 4대4 기각 내지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대0 인용이 틀림없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저변에는 불안, 조조,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만약 기각 판결을 내리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대대적,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각적으로 기우니까 미리 불복의 밑자락을 깔아놓자는 속셈이 아닌가 합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실이 헌재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변호인단조차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쪽이든 피가 마를 정도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해왔기 때문에 재판관 내부 평의 과정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보도 역시 헌재 주변에서 흘러나온 단서와 헌법학자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을 지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측 내지 추측을 한 것이거나 자신의 기대를 섞은 아전인수식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버티던 문영배 헌재소장이 전격적으로 선고일을 잡은 것은 국가적 혼란과 국정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재 내에서도 김복형 재판관 등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말고 현 상태에서 조기 판결을 강력히 요구해서 언쟁이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문대행이 선고 기일 통고를 실무자에게 지시하면서 재판관들을 향해 됐죠 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과도 맥이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주말 장애 집회 때 헌재 재판관을 세 부류로 나눠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은 것이 결정적인 실책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용파대 기각파간 구도가 5대3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동시에 김복형 재판관 등의 심기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자충수를 둔 꼴이 된 것입니다. 경위 어쨌든 헌재가 지난주부터 평의 시간이 30분 내지 길어야 한두 시간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평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완전히 의견이 갈려서
평의를 해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선고 날짜가 잡혔다는 것은 사실상 평결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 1일에 선고기일 지정과 동시에 평결을 마쳤고 어제 오늘 또 평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졌고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보완 또는 평결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예상했던 인용 5대 기각 또는 각하 3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입니다. 각종 언론 보도와 정보를 종합해서 추론해 볼 때 5대3 구도가 깨졌으리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5대3 구도가 유지된다면 40한 사람만 들어오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바뀌는데 과연 문 대행이 쉽게 선고일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중도 입장을 취해온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넘어와 4대4 구도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중도 보수 쪽 3명 중 한두 사람이 인용 쪽으로 넘어가 6대2 또는 7대1 구도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판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연히 선고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최근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탄핵 사건의 경우 100% 8명 재판관들의 판단이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은 기각과 인용이 딱 절반씩 4대4로 나뉘어졌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기각 5, 각하 2, 그리고 인용 1명으로 갈렸습니다. 기각 중에서도 다른 재판관 4명은 일부 위법사항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결한 반면 김복현 재판관은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는 별도 의견을 냈습니다. 8명 재판관 의견이 실제 4갈래로 쪼개진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외관상은 전원 일치 기각 또는 인용 판결을 내렸지만 최 감사원장의 경우 진보 측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위법한 훈령 개정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는 별개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보수 측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이 권한침해 확인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고 4대4나 6대2 또는 7대1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4월 4일 4대4로 기각 또는 각하돼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트럼프 정부 관세 파고를 넘어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우리 정치를 사류에서 인류로 도약시킨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선고기일 지정 전까지 40억을 임명하지 않으면 쌍탄핵을 한다, 줄탄핵을 한다 하면서 정부를 협박하고 5.18 사태, 제주 4.3 사태, 제2계엄을 거론하면서 엄청난 열사태 운운하더니 기일 지정 후 침묵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소추단장인 정청래로부터 4대4로 기각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경로를 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이재명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인품과 역량이 뛰어나다고 축에 세우면서 헌재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일부 원도 없지 않지만 이재명의 수상한 침묵이 꺼림칙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기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지난달 26일 선거법 항소심 선고 직전의 침묵처럼 뭔가 작업을 마쳐 놓았거나 헌재 내 프락치로부터 고급 정보를 입수한 결과인지 그 여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하도 뒤통수를 잘 치고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하는 자세로 내일 오전 11시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